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편하게 그냥 제가 캐주얼하게 질문을 할게요. 일단 부정선거 파이터즈 만드신 거를 축하드리고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시게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데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알긴 아는데 이제 시청자분들은 모르실 테니까 이 부방대나 아니면 이제 공명선거 전국시민연합하고 어떻게 다른 단체인지. 네, 알려드릴게요. 이제 2030 부정선거 파이터즈는 일단 모집 대상이 2030이고 그 이유가 어떤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이 원래는 조금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만의 생각으로들 이렇게 프레임이 씌워졌는데 네네. 우리는 그거를 깨고 아니다, 정말 많은 2030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사회에 보여주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부방대와의 차이는 이제 부방대는 실제로 선거 감시를 하는 그런 조직인 거고, 이제 2030 부정선거 파이터즈는 어떤 부정선거의 실체를 알리고, 그래서 사전투표를 사전투표 보이콧과 당일투표를 하자 이런 거를 알리고, 또 부방대에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홍보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아직 부방대 가입 인원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청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사진, 영상 같은 거를 촬영할 때도 청년들이 되게 빠릿빠릿하게 잘하고, 아무래도 체력이 이제 어르신분들은 체력이 조금 안 좋으시면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자리를 절대 떠나면 안 되거든요. 맞아. 그래야 감시를 할 수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청년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셔야 돼요. 새벽에 뭐가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새벽 3시, 4시 정도에 네네네. 투표함을 이렇게 누가 들고 나간다거나 네.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청년들 많이 필요로 하시는 것 같고. 네. 예. 근데 토요일 날인가 일요일 날인가 뭐 달리기 뭘 한다고 하시던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 팀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팀별로 굿즈를 만드는 팀도 있고, 네. 뭐 인스타그램 게시물 릴스를 만드는 팀도 있고 네네네. 한데, 이제 아스팔트 팀이 있어요. 네네. 아스팔트 팀은 이제 집회를 다니면서 부방대를 홍보하기도 하고, 네네. 이제 거기서 아이디어를 내주신 거예요. 네네. 어떤 분이 러닝을 하면서 네. 그 부정선거에 대해 알릴 수 있는 옷이랑, 예를 들어 네. 그 등 뒤에 QR코드를 해서 네. 부정선거 관련 다큐를 볼 수 있게 한다던가, 네네네. 이런 식으로 하고 뭔가 센스 있는 그런 많이 만들었어요. 깃발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거를 달고 달리는 거예요. 그럼 운동도 할 수 있고 서로 친목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주면서 알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거죠. 네. 걸어다니는 홍보판 역할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주로 캠페인 역할, 개몽 역할을 주로 하실 건가요, 앞으로? 근데 네. 이게 약간 생각이 조금 바뀐 것이, 네네. 우리의 사실 마음은, 간절한 마음은 중도층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소위 중도층 혹은 무관심층에게 많이 알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분들이 자세히 정보를 알아보시지 않아서 그렇지 다큐멘터리 하나만 봐도 사실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인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렇죠. 맞아. 조기 대선까지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맞아.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에 부방대 관련해서 약간 교육 같은 걸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네네. 그거를 듣고 나니까 지금은 중도를 설득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맞아. 우리는 좀 더 부방대 모집. 그러니까 왜냐면 우파 중에서도 그래 부정선거 문제 있어까지는 아는데 부방대까지 가입하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사전투표가 문제가 많다는 거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그래서 저희가 약간 그런 것도 많이 알릴 거예요. 사전투표에서 단계별로 어떠한 조정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왜 부방대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왜 청년 부방대가 특히나 필요한가. 이런 거 많이 알리려고 컨텐츠를 통해서. 이서진 학생이 근데 이 어르신분들한테 되게 큰 힘이 되시는 것 같아. 보시면은 이 방송을 제가 뭐 영상을 네. 연설하신 거를 캡처해가지고 요약해가지고 올리거나 인터뷰 영상을 올리거나 대충 뭘 만들어서 올려도 제일 사람들이 많이 보시고 제일 좋아하시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이제는 조회수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너무 유명해져서 그런가? 딴 채널에서 많이 올라와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이코노미스트에서 뭘 물어보셨어요? 이코노미스트 이제 전환길 쌤에 대해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그래요? 같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전환길 쌤 얘기도 했지만 부정선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잘하셨어요. 물어본 건 전환길 선생님이 물어봤는데 네. 자연스럽게 부정선거를 맞아요. 알려주셨구나. 그리고 이제 그 전환길 쌤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왜 유튜버들이 많은 한국에서 갑자기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영향을 끼치는 것 같냐 해서 이제 제가 언론의 어떤 문제, 언론이 너무나 작용화돼 있고 완전 매수된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네, 그렇습니다. 올바른 소식을 들을 채널이 유튜브밖에 없어서 그렇게 된 거다. 그럼요. 이 얘기를 하신 거죠? 네. 그럼 이코노미스트는 자기들의 이제
뭐 속된 말로 밥그릇을 뺏기는 거가 되기 때문에 네. 유튜브 채널이 커지는 것 자체가 별로 반갑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네네네. 그럴 수 있겠다, 그죠? 그리고 그 2030 부정선거 파이터즈 대표로서 네. 청년분이나 또는 어르신분들한테 뭔가 부탁드리거나 요청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부방대나 네. 파이터즈 가입. 네, 얘기하셔도 일단은 될 파이터즈에 거고, 예. 가입해주세요. 왜냐하면은 저는 정말 놀랐던 게 저는 부정선거에 되게 제가 좀 관심이 정말 많은데 그분들은 저보다 더 관심이 많으세요. 네, 그리고 맞아요. 정말 그분들의 열정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들어오자마자 저 일 시켜주세요. 이러면서 아이디어가 막 아이디어 뱅크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정말 능력 있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혼자 있을 때랑 저는 주변에 부정선거에 관심 가진 친구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독일에서까지 한 달 조금 넘었잖아요. 넘게 남았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파이팅 해야 될 텐데 혼자서는 그 파이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파이터즈잖아요, 이름도. 굉장히 파이팅이 넘치니까 꼭 들어와 주세요. 근데 제가 아까 신기했던 게 연설하시는 네. 거 보니까 네. 7가지를 제가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읽어보고 했거든요. 근데 네. 그게 내용이 좀 어려워요. 부정선거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이 알면 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꽤 많은데 네네.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네. 많이 하셨어요? 예전부터? 그렇습니다. 이해도가 좀 높으신 것 같아서 어린 아. 젊으신 분 치고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세게 사실 연설문을 읽으면서 진짜 멈칫멈칫한 게 엄청 네. 세게 적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말이 너무 센 것 같아서 계속 순화하다 보니까 그것도 옆에 필요- 분들도 되게 점잖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그게 필요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맞아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약 많이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이 피디님께서도 최근에 굉장히 그 많은 국민들을 깨우치는 계몽 영상을 만드셨는데 피디님께서 보시기에 이 시민 국민들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제일 중점적으로 지켜보고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 취재를 하다 보니까 네네. 직접적인 증거를 찾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직접적인 증거가 나타나면 좋은데 굉장히 정밀하고 그다음 조직적으로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증거를 국민들이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네. 어디서는 10억을 그 제보를 해주면 10억을 뭐 주겠다고 해도 제보자가 안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착안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통계입니다. 투표를 하고 나면 모든 통계 자료를 그 엑셀로 선관위가 공개를 하거든요. 그걸 네네.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나타나는 지금 통계가 사전 투표하고 그다음에 당일 투표가 비슷해야 되는데 득표율이 네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네네. 당일 선거는 국민의힘이 많이 이겼더라도 네네. 이쪽에서 더 많이 사전 선거가 더 많이 그 득표율이 민주당이 높기 때문에 네네. 국회의원이 지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민주당 네네. 국민의힘이 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고 각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거 결과라는 거는 절대 당일 투표하고 사전 투표가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없어요. 3% 이상 난다는 건 전부 다 외부 세력에서 조작이 돼서 맞습니다. 네.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 부분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 24대 총선 같으면은 그 당시에 뭐 윤 대통령 지지율도 낮고 김건희 여사 뭐 여러 가지 그것도 터지고 뭐 이래가지고 국민의힘이 낮게 나타나는 네. 국민의힘이 네. 그 의석수가 낮게 적은 게 당연한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네네. 그렇게 되면 사전하고 당일하고 똑같이 안 좋게 나타나야 돼요. 네네. 근데 당일은 국민의힘이 이기고 사전은 민주당이 많이 이기고 이런 거는 통계적으로 있을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난 게 거의 22년 지방선거 빼고는 전부 다 조작 선거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을 하시고 이번에 지방 재보궐선거도 최악이에요. 그거는 이번 대선 예공탄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대선 하겠다고 미리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이게 제가 느껴지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유튜버로서 레거시 미디어만 믿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게 좀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그거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믿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네네네. 결국은 유튜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아요. 네네. 여러분이 선별해서 유튜버 이야기를 찾고 하면 근데 결국은 국민들이 스스로
어떻게 보면 개몽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네. 제도권의 언론사들이 하는 말이 이제 맞는지를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되면 네네. 지금 이런 혼란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굉장히 일반인 분들하고 진짜 비교 감되게 많이 하셨는데 요것만 봐도 뭐 한두 가지 딱 얘기를 해주시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 대수의 법칙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긴 한데 특히 그거 말고도 이제 일반인들한테 설득할 때 잘 모르시는 분들 설득할 때 요거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전 나머지는 사실은 뭐 배춘희 투표입이나 투표지나 아니면 일장의 도장이나 이런 것들이 뭐 독일이나 이런 선진국에서 프랑스나 이런 데서 있었으면 선거 다 무효하고 재선거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네. 한국은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둔감하고 일단 사법부가 네네. 대법원 판사들이 너무 둔감하고 이러기 때문에 네네. 정상적인 지금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통계적으로 나타난 어떤 결과예요. 그게 제일 크긴 그게- 하죠. 예. 그거는 직접적으로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나머지에 나타나는 것들은 부분적인 것들이 많아서 네. 그게 직접적인 증거가 사실 나타나면 저라도 바로 공개를 하죠. 근데 네.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4년 넘게 지금 부정선거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내부자 공개가 내부자 폭로가 있으면 사실 굉장히 좋겠는데 이게 진짜 내부자 공개라고 저한테 이제 제보들이 들어오는 게 있는데 네. 그게 정말로 직접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정황 증거 같은 그런 건가요? 그래서 그만큼 철저하게 부정선거가 철저하게 준비되고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에 누구 말 맞다나 몇 명이 돌아다니면서 투표용지를 봉인제를 떼고 그걸 계속 뭐 254개를 돌아다니면서 한다고 하면 사실 비밀이 그게 유지되기가 힘들거든요. 저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내린 판단은 전산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상태에 투표함을 보관해 두고 소송이 붙으면 그때 1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이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보십시오. 이전에 나왔던 21대 나왔던 배추님이나 이런 식의 뭐 빳빳한 거나 이런 것 이번에도 소송이 진행 중이잖아요. 22대에 대해서 그거 투표지 공개하면 이전에는 지금은 그런 거 절대 없어요. 왜냐면 전 그게 전부 다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밀이 유지가 되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실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찍고 막 이래가지고 나타난 거지. 이번에는 그런 실수를 안 할 거예요. 더 정교해질 거란 말씀이시죠? 굉장히 정교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부정선거도 정교하게 계속 진화를 해요. 그래서 저 이게 막을 수 있는 예. 방법이 없다는 게 정말로 처참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그 다음에 그 부정선거 방법을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데도 선관위 꿈쩍도 안 하고 뭐 검찰 경찰이 이걸 수사도 하지 않고 법원에 소송이 걸리면 거의 전부 다 무효가 되고 이러면서 근데 이게 저는 그런 생각도 전 희망 히어로인지 모르겠는데 이 신변보호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를 이 내부자가 폭로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국내에서는 그런 신변보호를 해줄 단체가 없기 때문에 FBI에서 1,000만 불 내면서 이렇게 걸면서 신변보호 뭐 얘기를 그럴 해서 수도 있지만 그게 네. 한두 명이 아니고 지금같이 이렇게 대규모로 있는 데서 네. 그 진행이 된다고 하면 비밀 지키기는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정말로 철저하게 아주 극수의 사람이 전자방식을 통해서 그게 서버도 될 수 있고 전자개표기도 될 수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은밀하게 다 이루어지고 어떻게 보면 선관위 직원조차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게 몇 명이 안다고 하면 이렇게 비밀이 매 선거할 때마다 이게 지켜지기가 곤란하거든요. 핵심 인사들만 안다는 말씀이시죠? 핵심 인사도 네. 정말 극히 네, 극소수만. 극히 몇 명의 일부이고 그다음에 전자개표기 같은 거를 그게 뭐 2,000대 가까이가 전국에 이제 배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USB를 가지고 그 선거에 뒤에 있는 기판에다가 그거를 조작을 한다 하더라도 그 뭐 수십 명이 붙어서 한다면 비밀이 보장이 되겠어요. 맞습니다. 한 제 생각에는 중국인 두세 명이 중국에서 하든지 우리나라에서 하든지 그거를 돌아다니면서 각 그 선거구에 맞는 그 맞춤형 그거를 다 집어넣고 중국 애들이야 뭐 비밀 보장 국내 사람은 아까 말한 프린트 인쇄나
전부 다 중국 아니면 어디 외부에서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안 그러면 이렇게 비밀 지키기가 곤란해요. 그것 때문에 지금 4년 이번까지 한 5년째 이 부정선거가 이렇게 사실 증거라는 것도 어떻게 따지고 보면 증거라는 것도 이게 만약에 독일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런 식의 증거가 나왔다 그러면 다 무효. 당연히 선거 무효에다 다 무효. 구색되고 난리가 나겠죠. 근데 우리는 맞아요. 이제 둔감해진 것 같아요. 예. 판사도 그렇고 판사의 이전에 강서 어디에 저 연수에 민경호 후보 같은 경우에 뭐 재검표가 250몇 표가 새로 추가가 됐는데도 그 250표 실제로 투표 결과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고 그냥 무시돼 버렸잖아요. 이게 무슨 우리가 아프리카 무슨 우간다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생각하는 게 전 너무 그리고 갈수록 심해져요. 더. 그러니까. 이번 대선 네. 보면 맞아요. 대선 보면 정말 폭동이라든지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뒤집어엎기 힘든 거예요. 이제 보세요. 만일에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되고 이런 말 다 해도 되고 뭐 그다음에 민주당 다수당 이렇게 돼가지고 뭐 어떤 법안으로 해도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뭐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100년 동안 이렇게 산다고 아무나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감사합니다. 네.